알러지 사료를 열심히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는 왜 계속 긁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알러지 사료 말고 다른 음식을 같이 먹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는 아토피니까요. 정답은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부터 이 영상을 쭉 보시면 이해가 쏙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사용설명서의 와벳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의 피부 고질병이죠. 알러지와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알러지? 아토피? 뭘까요? 정말 많이 들어보고 쉽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정의가 좀 어려워요. 특히 알러지라는 단어와 아토피라는 단어는 전문가들도 혼용해서 쓸 만큼 그 경계가 좀 모호하답니다. 간단하고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알러지, 두 번째는 알러진. 알레르기라고도 하죠. 알러지라는 것은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알러젠은 이때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물질, 이 물질을 우리가 알러젠이라고 해요. 알러지는 과민 반응, 알러젠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알러지는 알러젠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음식 알러지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를 바로 아토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우리 강아지가 자주 피부가 안 좋아져서 동물병원에 가면 알러지 사료를 처방해 주잖아요. 사실 이 알러지 처방 사료는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음식 알러지는 대부분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급여했을 때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사료라고 하는 처방 사료는 알러지를 치료하거나 호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알러젠을 최소화시킨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사료를 먹이면서 다른 사료나 다른 간식 등을 함께 주신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 알러지 테스트하는 법이에요. 모든 사료, 간식, 다른 음식을 끊고 시작해야 돼요. 한 달간 알러지 처방 사료만 먹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긁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 알러지가 맞는 거예요. 계속 처방 사료만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료나 간식을 하나씩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꼭 한 가지씩 음식만 하셔야 돼요. 다시 조금이라도 간지러워하면 그 음식은 끊고요. 괜찮으면 먹여도 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 알러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육류 간식은 그래도 계속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처방 사료만 한 달간 먹이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음식 알러지가 아니라 환경 알러지, 즉 아토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환경 알러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관리가 더 어려워요. 일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세균, 꽃가루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상재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차단은 거의 불가능하죠. 처방 사료를 한 달간 먹이는데 긁는 게 조금 줄었어요. 애석하게도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가 함께 있는 경우죠. 음식만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아토피의 경우에는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혈액 샘플만 채취해서 보내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음식이나 환경적인 요인은 최대한 피하면 되겠죠? 음식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긁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긁고 빨고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소양감을 느껴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간지러워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의 목표가 완치가 아니라
잘 관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특히 아토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알러젠이 몸에 닿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산책이나 외부 활동을 한 다음에는 잘 씻겨주시고 잘 말려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있는 물건이나 제품들도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보습이에요.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 보호막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샴푸를 할 때도 보습용 샴푸를 사용하거나 뿌리는 보습제 등으로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관리예요. 오메가가 들어있는 피부 영양제 그리고 유산균 제제를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피부 영양제를 통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유산균 제제는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알러지 체질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미 입증되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나중에 동물병원에 가셔서 피부 치유 설명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도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음 시간에는 음식 알러지나 아토피로 동물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진료가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이상 동물병원 사용명서의 와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